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성장의 동력이 됐던 건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클라우드 사업 애저의 성장세를 확인한 후에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AI 투자 우려감을 완화시키면서 오늘 반도체 슈퍼 랠리를 만들어냈고요. 특히나 나스닥 2% 넘게 강하게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셨을 텐데 간밤에 SK 하이닉스 ADR의 주가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가운데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8% 넘게 급등하면서 사실상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향방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저와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올라준 하루였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1.19% 상승했고요. 반도체의 슈퍼 랠리가 이어지면서 오늘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끊어내고 2.78% 급등한 나스닥이고요. S&P 500도 1.66%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임 크지 않은 가운데 WTI가 0.81% 하락하면서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오늘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AMD 등 전반의 강세가 이어나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8% 넘는 강세를 보이는 말 그대로 슈퍼 랠리가 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어떤 것들인지 저와 함께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 투자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랠리까지 이끌면서 오늘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재료는 AI 실적이었습니다. 시장에 팽배했던 AI 투자 우려가 AI 투자 신뢰로 전환이 된 건데요. 바로 어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슈퍼 랠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움직였을까요? 바로 AI 투자의 첫 번째 성공 사례로 기록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죠. 특히나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의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성장률은 최근 4년 동안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캐펙스도 410억 달러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본 지출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했고요. AI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향후 현금 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시총이 약 5천억 달러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 시총 증가로 기록이 됐습니다. 주가는 오늘 장중에 약 1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2008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제 AI 투자가 비용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를 해석했습니다. 반면 어제 함께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같은 AI 투자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91% 감소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부담이 부각됐고요. 2027년 투자 가이던스도 제시하지를 못했죠. 오늘 장중에는 주가가 약 9%까지 급락했고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7% 넘는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AI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익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업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폭등을 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지속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AI 서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 강한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한편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조금 더 특징이 있는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세가 두드러졌던 마이크론인데요. AI 투자 신뢰가 회복된 부분에 더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랩리서치까지 호실적을 보이면서 AI 서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가운데 이 메모리 수요 증가까지 기대감이 겹쳤는데요. 결국은 메모리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슈가 됐습니다. 반면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보셨듯이 반도체 섹터가 모두 초록불을 켠 가운데 퀄컴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실적보다는 스마트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퀄컴도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EPS는 기대를 소폭 하회했고요. 특히나 애플과 관련해서 칩 매출 감소 전망이 좀 우려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둔화 우려감에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강세 속에서도 홀로 약세를 보였던 퀄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이 주목하는 경제지표 PCE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더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GDP와 PCE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PCE부터 보신다면 6월 PCE가 전년 대비 3.7%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근원 PCE도 꼭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전년 대비 3.3% 시장의 예상에 마찬가지로 부합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0.2% 상승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는 예상보다 악화되지 않았고요.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재료가 됐습니다. 오늘 2분기 GDP는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발표치가 1.5%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1.8%였기 때문에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죠. 정부 지출의 감소와 무역 적자 확대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경기 둔화 신호를 확인한 시장입니다만 오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제유가도 움직임이 좀 작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협상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국제유가는 동반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브렌트유는 오늘 배럴당 90달러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PCE는 예상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물가 우려를 완화시켰고요. GDP는 예상보다 약했지만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소폭 하락하면서 투심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재료가 됐습니다. 거시지표가 다소 엇갈렸지만 PCE가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요. 무엇보다도 AI 실적이 오늘의 상승장을 완성한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 특히나 AI 관련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상 수급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 디레버리징을 거의 축소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꽤나 좋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2.6%대 상승세, 브로드컴 4.7%대 상승세, 특히나 좀 크게 빠졌던 AMD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급등했고요. 또 애플이 시간의 거래 에서 약간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11.3%대 상승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7%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반면에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1.4%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도 꽤나 좋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14% 넘게 상승 흐름 나왔고 KLA 7%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말할 것도 없이 일제 급등세 나왔는데
샌디스크 상승폭이 꽤나 놀랍습니다. 25%대 급등세, 델 테크놀로지스도 10%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안고 15%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오라클도 8%대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외에 파이낸셜 쪽, 금융 쪽도 오늘 시장에선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은 좀 안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실적 만나보시죠. 현재 시간 30일 금요일 시장, 우리 시장으로는 금요일 시장이고요. 현재 시간 목요일 시장 거래가 마감이 된 이후로 빅테크 기업 가운데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의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먼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94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당연히 상회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16%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보시다시피 1.89달러를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2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약간 추익이 있습니다. EPS가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거는 일자로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막상 발표한 거 보니 2달러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환호를 했을 법한데 애플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관세를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이번에 EPS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CNBC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었지만은 관세 이 환급 효과에 따라서 시장의 예상치와는 사실상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22% 가깝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비스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2%의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인 이유가요. 서비스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애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이폰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칩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의 든든한 백은 서비스 매출입니다. 애플 팟캐스트도 그렇고 애플 페이도 그렇고요. 서비스 매출은 이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팔더라도 요 남는 이 퍼센테이지가 35% 정도인데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들어가는 원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번에 서비스 매출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걱정을 합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서비스 쪽에서 아무래도 큰 성장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네.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았지만은 애플이 관세를 우리가 이번에 환급받아서 이 효과가 EPS에서 있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시장은 걱정을 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의 흐름은 약간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크죠. 간밤 시장에서 1.4%대 하락세, 그리고 간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다가 애프터마켓에서 4% 이상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플에게 뭘 기대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 하락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애플의 주가 흐름은 사실 최근에 다른 M7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M7의 최근의 평균 수익률은 0%이고요. S&P 500의 상승률은 7%인 가운데 사실 애플의 수익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4%대인데요. 이렇게 애플의 상승률이 다른 M7 기업들 대비해서 그리고 S&P 500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좀 투자 의견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막대한 AI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는 기업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AI 투자 열풍에서 벗어나려는 투자자들의 새로운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AI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 정책을 갖춘 애플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막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서비스 실적에 있습니다. 애플페이 같은 이런 서비스들 사실 들어가는 원가는 거의 없는데 남는 게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애플이 이런 사업을 잘 하면서 아이폰 가격 인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선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가가 4%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이 숫자만으로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어떠한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간밤에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투자은행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숫자단에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열릴 정규장에서의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다시 백이 될 기업입니다.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06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19.6%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주당 순이익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5.75달러를 기록했는데 와,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42%대 성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 지분에 대한 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도 그랬고요. 괜찮은 기업들, 엔트로픽과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이 투자로 인한 또 수익금이 생기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AWS 관련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422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36%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광고 서비스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8억 달러를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 이상 성장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클라우드 쪽 그리고 광고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냈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성장세도 괜찮았고요.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는 542억 달러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6%.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 미스가 난 쪽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8분기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 이번 분기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AWS와 관련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주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가가 간밤에는 3.9%대 상승세 235달러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서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25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과 관련된 투자 의견도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AWS 관련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AWS는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5분기간의 실적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17%, 20%, 24%, 28%. AWS 관련 성장률은 연이은 호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투자 의견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300달러 선 위입니다. BMO 캐피털은 최근에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360달러 선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AI 투자 열풍이 AWS 실적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가를 아주 작게라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가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 현재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가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하는 시간, 월가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신일서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등이 시장의 투심을 끌어올렸고요. 반도체 슈퍼 랠리로 이어졌습니다. 장이 마감된 후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고 주가 흐름은 시외 거래에서 엇갈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나요? 네, 메모리 반도체 업체랑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슈퍼 질주가 굉장히 크게 이어졌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위치 에너지가 높았었는데 네. 이격이 다 줄면서 모두 다 월봉의 10개월 선에 근접을 하면서 전부 다 밑꼬리를 달고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역시 굉장히 오랜만에 긴 것들은 뭐 1년 한 7개월 만에 10개월 선에 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세기가 탄력이 아주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8월 초까지 일단은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전고점을 갈 수 있을 건지 못 갈 건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량을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은 더욱더 실어가지고 내가 전고점 이상을 내다보는 뭐 저 분할 매수로 단가 낮추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단가 낮추기를 해서 전고점 이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내 평균 단가 이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은 물량을 덜어내기 위한 매수로 삼을 건지는 8월 초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이 마감된 후에 애플과 아마존이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외 거래에서 주가 흐름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실적 좀 어떻게 보셨는지 왜 이렇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해석 좀 해주시죠. 애플이 제가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 하락을 하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업체랑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합니다. 네. 애플이 지금 AI 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뒤처지고 멀리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매그니피센트 7 그렇죠.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애플이 하락을 한다는 거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AI 주들이 강하다는 어떤 반증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 1위에다가 5조 달러를 돌파를 엔비디아 이후에 처음으로 한 애플이 하락을 해야 AI가 신이 살아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지금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도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애플은 역시 그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그냥 막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지금 그런 부분이라 ARC인의 성장과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넉넉한 캐펙스 투자를 굉장히 늘려도 가장 여유롭다고 판단되는 종목 중에 탑2를 꼽으면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강점이 나온 게 아닌가. 네. 근데 구글과는 다르게 아마존은 일단 상승을 한 것은 뭐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장의 흐름이 지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화두는 역시나 좀 AI 투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외거래소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월가의 또 다른 시그널은 어떤 게 있는지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슈퍼 랠리가 펼쳐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역시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좀 나눠볼까요? 네, 뭐 사실은 이유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호재나 악재가 항상 매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호재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다 실적 발표 나왔고 잠정 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잠정 실적 이후에 최종 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네. 최종 실적이 뭐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세부적인 섹터의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7월 초에 삼성전자의 뭉뚱그려서 그냥 실적이 전체가 나왔고 근데 다들 예상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좋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나왔죠. 반도체주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는 아주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가전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하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쪽이 하드 캐리를 지금 하는 것인데 워낙에 하드 캐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다른 섹터의 부진까지 다 안고 갑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옛날에 원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말을 다들 했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새벽에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일본의 키오시아를 같이 흔들고 있다, 리드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월가에서 나온 얘기도 결국 마이크론이 급등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때문이 아니냐. 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자랑스럽긴 합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리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맞습니다. ADR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단순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4거래일 동안 25.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1,000달러를 넘어섰다가 990달러를 깨진 다음에 쭉 내려와서 700달러까지 숫자가 바뀌었었는데 네. 다시 8자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8월 달을 기대해보게 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월가의 해석도 이 방향이 바뀐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연 이틀 동안 연달아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어떤 이야기가 나왔길래 마이크론이 반등할 수 있었는지 바로 좀 살펴보죠. 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그 나왔을 때는 사실 시장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네. 오히려 뜨뜻미지근이 아니라 왜 그 다음부터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정말 괴로운 한 달을 보내셨죠. 뭐 그때 9,300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000대의 최고의 지수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바로 급전직하에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지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부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장중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조금 뭐 장밋빛 얘기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뭐 장중에 급등했었죠. 사실 뭐 그 장중에 급등했던 걸 다 유지하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나왔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 시장에서 이어받아서 지금 바통 터치를 제대로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늘 온기가 퍼질 확률이 그렇죠. 어저께 뜨뜻미지근 했잖아요. 장중에 더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다 깎아 먹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미국 시장에 급등해줬기 때문에 이 주고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았고 이번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804%,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전년 대비 순이익도 1,355%에 매출은 130%. 네, 정말 가공할 만한 지금 실적입니다. SK 하이닉스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둘 다 뭐 HBM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은 뭐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면 HBM이 미친 듯이 하드 캐리를 한 거죠. 지금 차세대 HBM도 지금 수율이 맞춰지면서 양산이 지금 그 시작된다고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HBM이 내년에는 뭐 3배 이상을 팔 거다.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여기서 이제 중국 업체가 쫓아온다고는 하지만 이 범용 D램 낸드 플래시 말고 HBM은 사실 이 세 업체를 따라오려면 아직 격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 메모리 업체의 어떤 그 추격전은 이 HBM 분야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8년까지 칩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 장기화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그 말을 하면 당연히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게도 같이 통용되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하고 재무적인 부분하고 타이밍적인 측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바통 터치가 지금 아주 잘 연결되고 있거든요. 서로의 빈 곳을 메꿔주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두 기업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마이크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끊어내고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앞서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이 간밤에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 저희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최근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죠. 네, 정말 그 한 달 동안 진짜 7월 달은 끔찍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무자비하게 떨어졌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정도는 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진짜 차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파란색 칼날이 진짜 심하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뭐 미국은 그렇게 양봉, 음봉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다들 그렇게 뭐 타이틀도 많이 보셨죠. 언론 타이틀에 시퍼렇게 멍든 뭐 지수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시퍼랬거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저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일어났던 저 갭 상승한 부분 거기서 역시 지지가 됐습니다. 그거 깰 뻔하다가 오늘의 반등으로 일단 지지를 해냈기 때문에 저 라인이 안 깨져서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8월 초까지 다시 한번 $1,000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에 또 영향을 주고 마이크론은 또 우리 두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흐름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좀 미국 시장에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으로 좀 어떤 시그널이 기대가 되세요? 네,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일단 말씀드린 그 월봉의 10개월 선에 1년 3개월, 4개월 많은 건데 7개월 만에 단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반등은 했는데 반등의 세기가 장중에 다 깎아먹으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거기서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어요. 여기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을 했으면 다시 무너질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타이밍 좋게 상승해줬기 때문에 어제 일단 완전 깔딱고개에서 일단 걸려놓은 게 지금 오늘은 탄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탄력이 V자로 나오려면 일단 시초가에 갭 상승을 한 다음에 12시 넘어가면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7월 달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잠깐 미국 시장에 올라서 갭 상승한 거 쫓아가다가 정말 11시, 12시 되면서 피멍이 들면서 계속 거기서 무너지면서 손실이 엄청나게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초가에 갭을 띄운 다음에 계속 밀고 나가서 전강 후강으로 끝나야지만 되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전강 후강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투심이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도 2%대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으로의 시그널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요.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아마존과 애플이 나란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AI 투자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2,006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클라우드 사업인 AWS 매출도 지난해 대비 37% 증가하며 예상치인 31%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자체 AI 반도체 사업이 모두 연간 매출 2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AI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는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판매가 22% 증가한 데 힘입어 매출은 1,9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맥 매출도 기대를 크게 상회했지만 아이패드와 서비스 부문은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 구글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리를 공개하며 AI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5%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사의 주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JP모건의 투자 의견인데요. 반도체주의 하락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으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투자 의견이 한 가지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헤지 펀드의 반도체주 매도가 마무리됐다라면서 추가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JP모건은 최근 반도체주 급락을 이끌었던 헤지 펀드들의 매도세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을 분석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 메모리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차입 투자 축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나면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니콜라우스 파기니로초글루 JP모건 전략가는 기술주와 반도체주에서 진행된 레버리지 축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며 추가적인 디레버리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에서 5월 헤지 펀드들이 확대했던 레버리지는 대부분 해소됐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도세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반도체주 조정이 기업 실적보다는 수급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 압력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반도체 업종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이전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에 7% 넘게 오르며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의 하락이 얼른 마무리돼야지 또 한국 시장이 함께 상승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룸버그에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AI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 그리고 딥시크까지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어떠한 투자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와 서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 투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1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메타는 외부 클라우드 계약과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을 포함해 총 6,963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일부 계약은 오는 2027에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딥시크 역시 중국의 네이멍구 우란차부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2027년 말부터 일부 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AI 경쟁의 핵심이 이제 모델 개발을 넘어 데이터 센터와 전력,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업들이 또 얼마나 투자를 확대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데이터 센터에
15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구글이 보증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보증을 섰던 것처럼 이번에 엔트로픽은 구글이 보증을 서게 되는 건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사용할 텍사스 데이터 센터 단지를 위해 개발업체 넥서스 데이터 센터스가 이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엔트로픽이 임차료나 전력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보증하고 AI 칩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브릿지론과 리볼빙 신용 공여가 포함되며 구글은 지원 대가로 데이터 센터와 발전 사업의 지분을 약 20%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시설에 구글과 브로드컴이 공동 설계한 TPU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 전력, 자금 조달 능력까지 포함하는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 기업들 연이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투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어떠한 기업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맺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투자 의견과 또 한 가지 뉴스를 좀 합쳐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UBS가 간밤에 새로운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61%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어제 SK의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약 50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UBS가 SK 하이닉스 주식예탁 증서 ADR에 대해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하고 목표 주가를 20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종가 대비 약 61%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UBS는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D램 수요 증가율이 내년 3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SK 하이닉스의 장기 HBM 공급 계약과 생산 능력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 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장내에서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약 48억 원 규모로 그동안 SK 스퀘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온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에 더해 최대 주주의 직접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AI 메모리 시장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떠한 기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어저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실적은 이제 개요는 지난주 발표했지만 어저께는 이제 세부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적마다 시장이 궁금했던 사항 갖다 질문을 갖다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점에 관련해서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로이터 통신은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제목으로 보시는 대로 우리가 가장 삼성전자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 DS 사업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DS 사업부에서 초과 수요 때문에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 영업이익과 주가를 갖다 끌어올렸는데 이 초과 수요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반도체 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질문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28년까지는 이제 내후년까지는 이제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사실은 SK그룹 SK하이닉스랑 이제 비슷한 그 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이미 뭐 사실은 28년은 물론이거냐 30년까지 초과 수요를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서린빌딩에서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과의 기자회견, 이번에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그 SK그룹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5천억 달러의 이제 그 협업을 갖다 고려한다면 30년 이득 지나고 나서도 엔비디아의 수요만 생각해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초과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뭐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R의 주가도 크게 올랐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 관련 뭐 긍정적인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까지는 좀 주가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주가 떨어진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무엇이냐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사실 너무 안 좋다. 아니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영업 적자도 아닌데 왜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FCF가 사실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구글은 이제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적자를 갖다가 FCF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막대하게 투자를 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계속 의문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 경영진들은 맞다. 이게 군비 경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생존을 갖다가 좌우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하는 거냐?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해서 미래에 이제 회사의 존폐는 물론이고 더 많은 이익을 갖다 뽑아낸다는 것이 지금 경영자들 입장인 거고, 기관 투자가 중에 일부는 FCF가 적자와 고간이 비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주가를 갖다 매도한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FCF가 적자는 아니지만 고간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이 때문에 사실 메타 주가가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예상외로 FCF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FCF가 긍정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이것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을 갖다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FCF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제 시비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매출과 영업을 갖다가 끌어온다면 상관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생긴 AI 생태계에서 최종 유저, 예를 들면 이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을 끌어올린다면 매출과 영업을 갖다가 기록한다면 그러면 사실 시장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 텐데 이 문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결국 엔트로픽이라고 봅니다. 엔트로픽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오픈 AI가 챗GPT 때문에 AI 서비스를 맛보게 했지만은 현재 이제 최고의 성능이 이제 그 엔트로픽이 아닙니까? 엔트로픽이 이제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를 이제 올 2분기에 기록했다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연한산으로 매출을 갖다가 월 단위로 매출을 한 것을 연한산으로 환산해 보면은 엔트로픽의 연한산 매출이 72조 원이다. 그러면 이미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FCF에 대한 시비는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내용 있었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대체적인 개요는 이미 달려졌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주가 우호적으로 작동했던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주주하는 정책에서 삼성전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와 차이점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올해 내에는 뭐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처럼 의미 있겠다 숫자로 이렇게 못 박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못 박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어저께 그 배당금에서 보통 우선주에 대해서 주당 314원이라고 이제 분명히 못을 박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개년 주주하는 정책에 따라서 24년
2024년부터 올해까지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이루어지겠고 또 특별 그 배당도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FCF를 갖다가 그 4개 등록되고 FCF의 50%를 주주하는 정책에 쓰겠다라고 분명히 이제 못을 박았고 이걸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저께 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가지고 오셨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 좀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뭐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가 낙폭보다는 조금 덜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메모리 쪽의 투자 심리가 최근에 약간 좀 냉랭해졌기 때문에 어제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또 다시 요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또 반등을 모색할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어저께 LG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 LG전자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도 LG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LG전자 실적. 대표님 LG전자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예. 네. 맨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하다가 사실 시장에서 이제 좀 다른 기업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견조한 실적 성장의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뭐 LG전자가 호실적을 냈죠. 예. 어저께 실적을 보면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LG전자가 예전에 있었던 가전에 집중된 기업이라면 이렇게 호실적 내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된 걸까라고 살펴볼 수 있는 대목도 생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 LG전자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예전과 같은 백색 가전에 집중된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LG전자가 변신을 하고 있는데 이 변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보니까는 가전 쪽에서 호실적이 견인이 된 건가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캐시플로우의 핵심인 가전 분야에 있어서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분야도 이제 지탱할 수 있었고요. 가전 분야가 사실은 엄청난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수십 년간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가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진 강점을 갖고 호실적을 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LG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생태계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데 AI 생태계 기업을 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엔비디아 GPU,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는 아니지만 다른 맥락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발열이 발생하는데 이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발열에서 냉각 시스템이라는데 냉각 시스템에서 LG전자가 강점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주도 이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관세로 LG전자가 요 실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애플도 그렇고 이게 이제 관세 환급 효과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LG전자도 그렇습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부터 이제 엄청난 관세를 때렸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 관세가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대법원이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관세를 갖다가 다시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환급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저께 이제 환급액이 무려 3천억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LG전자 호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번 호실적을 갖다가 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호실적은 일회성, 앞으로는 이라는 물음표입니다. 말씀처럼 이게 이제 관세가 환급돼서 호실적을 발표를 한 거라면은 이번 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거 사실 일회성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앞으로는 어떨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일회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생태계에 뛰어든 LG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매출과 영업을 갖다가 잘하느냐가 또 관건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또 대개 시장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LG전자가 이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클로이드인데 이 클로이드는 사실은 가전에서 예를 들면 빨래를 접는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물건을 갖다 나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고 어쨌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LG전자 뛰어들었다는 것은 다른 맥락에서도 LG전자가 로봇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로봇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관절입니다. 액추에이터인데 이 관절에 있어서는 LG전자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다른 어떤 기업보다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 냉장고나 이제 에어컨에도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를 이미 LG전자가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할 때는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로봇으로 이제 바꾸면서 변신을 잘한 것입니다. 이 로봇에 있어 강점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AI의 냉각 기술에 있어서 LG전자가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미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7천억 정도의 수주를 갖고 있고 올해로 이제 확대한 상반기엔 7천억 정도고 올해로 확대한다면 당연히 이제 조 단위가 넘는 수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가 멈춘다면 LG전자도 사실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니까 주가는 매출에서 안 좋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여기서 LG전자의 냉각 솔루션이 많이 팔린다면 더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주가 상승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LG전자를 약간 로봇 기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또 AI 기업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AI 기업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SK그룹, 현대차도 중요하게 엮이면서 방문을 했지만 더불어서 LG전자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만나고 갔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LG전자가 왜 AI 기업인가? 왜 엔비디아가 거기 만나고 갔지라고 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제 LG그룹에 LG전자에다가 그 에너지와 그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왜? LG전자도 역시 많은 그 팩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팩토리를 갖고 있는 LG전자에다가 엔비디아의 어떤 그 GPU를 갖다가 같이 적용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AI를 갖다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난점 중에 하나가 발열을 잡아야 되거든요. 발열을 잡는데 세계적인 가전기업인 LG전자가 발열을 잡는 AI 데이터 센터에 뛰어든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구강모자를 만나서 의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로 AI 기업으로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어제 또 후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전자가 또 로봇 쪽으로 엮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에 대한 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바라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또 대표님께서 SK하이닉스를 워낙 또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어제 삼성전자 이 컨퍼런스 콜 있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랑 실적 컨퍼런스 콜 좀 비교해서 어떤 게 좀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예. 그 두 기업 모두 HBM에서 자기들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보다 명시적으로 강점을 갖다 설명한 기업은 이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내년에는 HBM4E를 갖다가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올해 하반기에는 HBM4를 엔비디아에다 대량 납품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HBM4E를 엔비디아에 대량 납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공식적으로 딱 고객사를 갖다 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엔비디아에게 우리가 이제 HBM4의 차세대 버전인 HBM4E를 대량 납품할 수 있다 얘기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HBM4E를 갖다 얘기했죠. 하지만 삼성전자 뭐라 얘기했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AMD를 비롯한 기업들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HBM4E를 갖다가 우리가 대량으로 납품하면서 매출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다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차이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또 다른 중요한 것 중 하나 무엇이냐? 두 기업 모두 사실 반도체 초과 수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과 수요가 없다. 초과 수요가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잦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다. 27년이 오히려 이제 초과 수요가 극대화되면서 메모리의 가뭄이 심해지는 시기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중에 누가 맞는지를 갖다가 올해 이제 11월쯤 되면은 이제 내년 1분기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양측의 극단적인 전망 중에서 누가 맞는지 갖다 올해 11월에는 볼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주가는 이제 오늘 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갔고 그리고 팔 만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양사의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SK하이닉스까지 짚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다만 주가가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13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 삼성전자도 20만 원대 겨우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 오늘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탁기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제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방송 전 얘기입니다. 사담을 잠깐 했는데 한 10초 정도. 아직도 7월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증권사에 계신 분이니까. 글쎄, 오늘 뉴욕 시장 반등 좀 했죠. 특히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리 또 뉴욕 야간 선물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등을 할지. 어제 우리 시장이 물론 뭐 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5,500선대, 600선대 좀 회복을 했죠. 더 갈 수 있었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제 5,200선대, 5,230이었나요? 그때 찍었던 그 부분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건 아닌지 뭐 제 나름 혼자 그냥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지수 5,593, 네, 1.2%. 코스닥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지금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수급이 완전히 뭐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코스피가 먼저 좀 살아나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또 두 가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일단 뭐 이 실적 복귀부터 하고요. 매출 뭐 영업이익은 이미 알려진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DS 쪽이었죠. 매출도 매출입니다만 영업이익이 89.5조 중에 89.2조니까 99%다 여기서 나왔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요 부분 뭐 예상이 없잖아 있었는데 DX 부분 쪽 휴대폰하고 가전 쪽이 이제 손실을 냈다. 그 손실 이유는 반도체 등 결국 이제 원가 상승인 거죠.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새로 나온 G 폴드 8 뭐 그게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더군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그런 어떤 히트 상품이 또 한 번 또 나와준다면 3분기에는 DX 부분도 좀 다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복귀고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놓은 건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전날 SK하이닉스가 워낙 이 컨퍼런스 콜에서 분위기를 망쳐놨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거를 봤을 텐데 똑같은 전철을 밟겠냐 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그거를 SK하이닉스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또 뭐 기대치에 미흡했다 그러면 어제 삼성전자도 또 굉장히 많이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어제 물론 뭐 크게 오른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은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속 뭐 플러스권 유지를 하긴 했었죠.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종가가.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 컨퍼런스 콜 내용 종합을 해보죠. 일단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4 관련해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3배 이상 하반기에 늘어날 거다. 이제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HBM4와 관련된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HBM 이 부분을 이제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 아직은 좀 더블 스코어 차이는지만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 그게 관심사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전체 매출의 60% 하반기를 차지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나노 수주, 뭐 ADR 검토 안 한다는 얘기도 당연히 나왔고요. 그다음에 LTA. 어제 또 두 번째 중요했던 내용이 LTA입니다. 전체 캐파 60-70% 수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전해 들은 바로는 SK하이닉스 때도 그랬고 LTA가 전체의 한 절반 정도로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60-70%가 수준으로 지금 LTA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LTA 때문에 상방이 조금 막혀서 영업이익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런 어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D램과 그다음에 이제 낸드의 이 반도체 가격이 더 오래 가기를 바란다. 그쪽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겠고 이미 LTE 계약의 4분의 1 정도를 선급으로 수령을 했다. 저것도 사실 이번 LTE 계약의 과거 LTE 계약과 다른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선급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LTE 계약 이 얘기도 있고요. 5년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1년씩 연장하는 식으로 LTE 계약을 맺고 있다. 이것도 지난번 SK 하이닉스 때와는 좀 다른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대 하이퍼스케일러와 LTE 계약을 완료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주는 내용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파운드리 내용입니다. 일단 이나노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가동률이 최대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아시다시피 거의 가동률이 50-60%도 안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새로 나온 얘기는 테일러팹 1기가 올해 가동률, 이거는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테일러팹 2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양산 목표로 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땅도 다 마련해놓고 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해놓고 지금 못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수주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올해 세팅이 돼서 시작을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주 받을 거나 수주 받을 물량들이 이제 30년에 2기 팹을 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일단은 LTA를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규모를 확보를 하고 안정적인 캐파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물론 TSMC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TSMC 다음으로 확실한 2위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위상을 구축을 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HBM4는 아직은 역시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만 결국 HBM4는 이제 HBM4 그다음에 HBM4E, HBM5까지 HBM4E 정도부터도 이제 분명히 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삼성전자 측은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5 정도 가면 대등한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HBM도 계속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국의 두 업체들 간의 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수요입니다. 수요 전망이 대형 고급사 단연 고급 계약 요청 지속되고 있다. 앞서 5개 하이퍼스케일러랑 했다는 얘기 했죠. 그다음에 올해 안 되는 건 내년으로 이미 2월 중이다. 그다음에 2027년 내년에 공급 부족은 올해보다 심화될 거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요. 2028년까지 대규모 공급 확대하기 쉽지 않다. 지금 P5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까지는 사실은 증설이 돼도 양이 많지는 않은 거고 2028년까지도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수요를 잡는 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9년 이후에 수급적만 단언 어렵다는 얘기는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증설 물량이 나온다고선 치더라도 이렇게 수급 전망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2029년 정도부터는 AI 서버향 물량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향 이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가 이제 터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에도 아직은 좀 먼 얘기니까 그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여백이죠. 여백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D램 수요 밑에 보시면 좀 굉장히 좋고 낸드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가서는 낸드가 이제 수급이 조금 지금만큼은 타이트하지 않을 거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도 역시 여전히 수요가 좀 계속 늘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추론 때문에 더욱더 좀 그렇게 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운드리 하나만 더 좀 볼까요? 파운드리하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파운드리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올해 이나노 수주 과제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또 공식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다음에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뭐 이런 대형 고객사들 이나노 과제 뭐 말이 과제긴 한데 이나노 물량 수주가 좀 계속 되고 있다는 브로드컴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얘기고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하나 더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얘기가 이제 이 주주 하나 문제죠. 이건 하이닉스 때문에 시장에서 갑자기 관심사가 좀 커졌는데 일단 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거는 이제 이 현금 배당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2분기에 주주환원 11.8조 집행을 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3분기에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토론 중이다. 토론을 왜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토론하겠죠. 그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거다라는 거고 이것도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FCF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지금 삼성전자가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100조를 넘은 상황이고 뭐 올해 연말까지 가면 18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뭐 M&A도 하고 계속 투자도 하고 뭐 성과급도 주고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남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을 주주환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ADR은 좀 이제 배제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줬던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는 뭐 근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오늘 이런 어제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더 오늘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결국 좀 반도체와 관련돼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가져온 건데 그제 미 상원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엊그제가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제가 되고 어제가 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제가 되는 거고 미 상원이 애플에 경고 소환을 보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초당파 의원 그룹인데 공화당의 뭐 짐 뱅크스,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은 우리도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대중 강경파. 자, 서한 내용은 CXMT, YMTC,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하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얘네들 거 메모리 사지 말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지금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이미 걔네들이 뭐 직접 공식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얘기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단초를 제공했던 이슈이기도 했는데 하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뭐 이 두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8월 21일까지 답변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게 애플이 중국산을 검토했던 배경 한번 짧게 보죠. 뭐 메모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항상 갑이었던 이 애플이 갑 중에 갑이었던 애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메모리를 구하는데 뻣뻣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니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우회로 너네들을 자극을 해야 되겠네 해서 이제 중국 CXMT에다가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베센 장관 등 이 트럼프 정부 고위 관계자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베센 장관도 그렇고 약간 친중 성향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친중 문제가 아닌 메모리 공급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애플은 뭐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익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누려왔던 거의 70% 이상의 OP 마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뭐 노예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좀 그렇죠. 뭐 표현이 좀 적절한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비겁한 거기도 하고요.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 상원이 그래서 경고 소환을 보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중국산 관련된 확산 위험. 그러니까 이게 애플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중국이 아직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생산한 물량을 아직은 만들어낼 능력은 안 되죠. 수율이 워낙 낮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나 이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대량 공급을 통해서 전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킬 우려가 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국과 동맹 투자국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투자가 약화될 수 있다.
굳이 비싼 미국에 들어가서 반도체를 만들 이유가 중국 입장에서는 없죠.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하고 진행 중인 건데 이렇게 되면 기존 생태계 위협한다. 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유출 문제. 백도어 얘기를 결국 또 하더군요. 애플을 통해서 결국 백도어가 될 거다. 이제 트로이의 목마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 다음 장 또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 상원의 서한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 의미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뭐 국내 메모리 업계는 소위 말하는 반사이 수혜 대상이 이제 반도체까지 이제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산 이 채용 시도 협상용 중국산을 사기 위한 일단 협상 카드로 써먹으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의도고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투자를 SK하이닉스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예 명시를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결국은 미국과의 통상 어떤 협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투자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애플의 중국산 사용을 차단하게 될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수요는 더 타이트해질 거다. 가격 쪽, P 쪽에서 좀 더 이런 어떤 흐름이 더 위주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8월 21일까지 애플이 답변을 내놔야 되죠. 뭐 거의 뭐 근처가 돼서 내놓겠죠. 그다음에 9월에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원의 공개 서한 자체를 결국은 기선 잡기라고 해석을 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시할 포인트는 애플의 요청을 과연 이런 상원의 요청을 애플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뭔가 좀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런 오락가락하는 행보도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 하나하나가 뭔가 성격이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안도감을 좀 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나오면서 약간의 좀 시비가 엇갈리긴 네. 했지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실적에 기반을 해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발표된 그 애플과 그 아마존의 실적 자체는 어제 그 미국 당시에 좀 뜨거웠던 분위기 자체를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 판매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뭐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장에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실적 자체는 사실은 뭐 나무랄 때는 좀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최근에 제기됐던 그 AI발
어떤 우려, 특히 이제 AI 투자를 했는데 과연 수익이 나느냐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좀 불식시켜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자본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느린다. 특히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시장은 반응했느냐라고 보면 그 자본 지출 확대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수익성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인됐다. 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와 관련된 또는 뭐 코파일럿과 관련된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급증을 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웹 서비스 같은 매출 자체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돈은 버는 거냐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해소시켜 준 것들이 아마 좀 어제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반도체 주가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지금 장외에서도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는 좀 계기가 좀 된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중요한 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뭐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요. 물론 지금 뭐 이번 한 번의 그 어닝 또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시장이 매 분기마다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자본 지출 늘어나는 건 알겠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럼 너네 매출이나 관련 매출이 늘어날 거야? 아니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야? 이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좀 최근에 제기됐던 AI 어떤 사이클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해소되면서 오히려 뭐 다시 한번 뭐 AI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또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뭐 그건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서 향후에 뭐 자본 지출 계획이 계속 늘어나느냐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영업 활동 이 부분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성장세가 시장의 생각을 윗도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수익이 좀 잘 나야지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또 보시기에는 앞으로 수익성 지표도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도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평가가 좀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뭐 이전 7월 초에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영업이익 이 흐름 자체를 뭐 이렇게 주목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향후 가이던스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아무래도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 계약 자체가 이제 상당히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하나 이제 밝힌 거하고,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년까지는 결국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27년이 아니라 사실 28년까지도 사실은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 물론 어저께 그것이 그렇게 크게 반영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늘 같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장기 계약과 관련돼서 이게 뭐 좋으냐 나쁘냐라는 또 뭐 논란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그렇지만 이제 장기 계약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이익의 안정성 자체를 사실은 담보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론이 나오는 가장 큰 뭐 배경 중에 하나는 반도체는 결국 커머더티다,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적인 어떤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그 순환 사이클 자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좀 반도체론에 대한 회의론을 좀 제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장인데, 이렇게 장기 계약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 영업이익의 안정성 자체가 상당히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주었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이제 조금 상향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네.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 상황을 보면 이게 워낙 이익의 증감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치 자체를 그렇게 높게 주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평이었는데, 그 영업이익 사이클 자체가 안정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가치 자체를 이제 좋게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계약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그러한 것들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08년까지 이제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자본 지출이 늘어나고 AI 사이클 자체가 계속 된다라는 어떤 전제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제기됐던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아직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의 어떤 반도체 위협이 정말 현실화되고 공급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 28년까지 저희가 이 공급 부족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삼성전자 실적은 아니지만 미국의 그 2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 1.5% 뭐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는 했습니다. 하회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AI 투자와 관련된 성장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투자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어제 GDP에서 또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러한 가이던스 또 미국의 GDP 성장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최근에 일각에 제기됐던 그 AI 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는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숫자만 좀 보고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고요. 또 어제 FMC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AI 투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AI 투자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도 어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AI 투자 관련된 부분은 탄탄하다. 뭐 여기서 의심할 부분은 없었다. 다만 시장에선 약간 여전히 AI 쪽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때문에 예전엔 덕분에였는데 요즘엔 때문에 잠 못 드시고 요즘에는 막 이제 주식으로 돈을 다 잃어서 정말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뭐 요 두 기업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나 뭐 숫자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뭐 한국에서 제일 성장이 잘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점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한편으로는 저도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그래요? 어떤 부분에 반성하시나요? 뭐 아무래도 계속 이제 AI에 대한 어떤 긍정론을 말씀을 드렸고 뭐 조정할 때 사실은 뭐 조정이 크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뭐 가파른 조정이 나왔고요. 뭐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렸냐? 사실은 그건 아직 확인이 된. 예. 근데 저희가 하나 간과했던 거는 결국 이제 돈의 속성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뭐 투자를 더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회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특히 이제 외국인 헤지펀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최근에 워낙 이러한 그 시스템 매매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좀 관과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반성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지금 뭐 아직까지도 뭐 어제 뭐 미국 장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들이고 또 변동성 자체도 어제도 보면은 사실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5%까지 오르다가 다시 이제 하락 마감을 하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뭐 그거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 과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화면에도 보이지만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는 뭐 여전히 견조한 부분들 하반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나빠질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주가 레벨 자체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싼 영역에 온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격이 싸다는 것만큼 좋은 메리트는 사실은 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동안 전 세계를 좀 반도체를 흔들었던 어떤 자본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를 채웠다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쪽에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더 어떤 매도 쪽의 포지션을 갖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매수 쪽의 포지션으로 좀 전환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반등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되는 시점이 아닐까. 만약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 자체는 이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렇고요. 말씀처럼 실적에 대한 뭐 내러티브, AI 내러티브 관련해서 훼손된 것은 거의 없는데 말씀처럼 돈의 속성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좀 폭이 크게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승해온 이 폭도 생각해 보면 이 하락폭이 가팔랐다 뿐이지 이게 좀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은 만큼 저점 매력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월가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 일본은행 BOJ의 결정인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보니까는 외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이미 사태는 벌어진 것 같고요. 엔화가 어저께 밤에 급등을 하는, 네, 예, 맞습니다. 163엔까지 했던 게 한때는 157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59엔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급격히 강세가 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은행의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그래서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규칙화 됐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또 미국도 아마 조금 같이 공조를 좀 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엔화가 강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오늘 일본 은행의 어떤 그 통화 정책 기조 자체도 다소는 좀 매파적, 그러니까 뭐 동결은 하긴 하겠지만 다소 매파적인 예측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엔 강세 자체를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 강세를 좀 보는 부분이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결국 반대편에 있는 달러 지수 자체는 상당히 약세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 약세가 말씀드린 대로 엔 강세도 있지만 어제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뭐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내 금리 동결이 상당히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 틈을 이용해서 사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인 시장 개입을 단행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뭐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해소되는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엔 강세를 사실은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뭐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지만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외국인의 어떤 그 매수 흐름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어제 엔달러 환율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만한 뭐 포인트를 살펴볼 만한 또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7월 31일입니다. 드디어 7월이 마무리가 되고 8월도 약간 뭐 걱정되는 마음 반, 기대되는 뭐 마음 반인데 8월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8월에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두 가지 정도를 보고 두 가지? 있고요. 네. 예.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8월 1일 날 7월 달 수치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공포에 쌓여 있었지만 수치가 그것을 이제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 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7월 달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좋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그럼 꺾였느냐 뭐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는 것들이 하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목하고 있는 변수 자체는 결국 자금의 흐름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올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들 분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번에 맞는 상처를 좀 받아서 이전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겁이 부분이 나실 것 같아요. 없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듯한 모습을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을 통한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그동안 이제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나갔는데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고 해서 이제 그 자금들이 결국 들어올 거냐 또 연기금도 사실은 뭐 리밸런싱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리밸런싱 매도 물량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그 기관의 특히 이제 연기금의 어떠한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8월 달에 강하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계속 얘기되는 뭐 이러한 변수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그것도 하나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이 싸졌고 또 지금 미국 경기라든지 지표 자체는 뭐 큰 흔들림이 없고 말씀드린 어떠한 그 지표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수출 지표라든지 또 외국인 어떤 수급 자체가 좀 변화된다라고 하면 8월 달에 저희가 뭐 V자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반등에 대한 어떤 힘을 사실은 좀 얻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은 좀 8월은 좀 매수 관점에서 사실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상현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7월 한 달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드신 분들은 아마 이런 시장의 하락이 참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달에 나오는 반도체 수출입 지표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는 숫자들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이번 8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했죠. 또 개장 후에 어떠한 시그널들 봐야 될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닝콜 체크 포인트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의 실적 발표 장 마감된 후에 나왔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두 기업 모두 긍정적으로 나와줬지만 주가의 향방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분기 실적 매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EPS도 예상치보다 크게 뛰어넘는 수치 발표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2% 올라줬습니다. 또 주목해 보셔야 할 거는 AWS 클라우드 매출이겠죠. 아마존의 주력 사업이라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뛰어 올라줬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업이익률도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닝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줬을까요? 이 AW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상승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18개 분기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출 1조 달러 까지도 연내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정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앞으로 또 캐펙스 투자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 AWS 매출에 비해서도 캐펙스 투자를 더 확대하면서 AWS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그 보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AI와 칩 사업도 긍정적으로 흘러갔는데요. 각각 연간 런레이트 25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환급금 약 6억 달러를 수령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향후에는 2026년에 캐펙스 투자 2,200억 달러까지 높이겠다라고 상향 조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2,000억 달러였는데 200억 달러 상향 조정한 2,200억 달러까지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메모리 비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늘리더라도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외가에서 8%까지 급등하는 움직임 보였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어닝콜 체크 포인트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상승한 수치 발표했고 주당 순이익도 2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줬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자산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추가적으로 올라주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이폰 매출도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상승한 542억 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콜 체크 포인트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창신 메모리 관련 코멘트를 계속 주요 지표로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서 이 메모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중국에 메모리를 들여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거라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월에서 9월까지 현재 부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부품이 현재 공급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현재는 확보해둔 재고가 있고 일부 비메모리 부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충당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공급사가 늘어난다면 수급 안정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메모리를 수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애플 인텔리전스 오리지널 기능 출시를 승인받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리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하원에서 이 중국산 메모리 수입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외가에서 급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애플입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937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호조를 보였습니다. 8% 급등하면서 11,300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EWR 한국 ETF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장중에 11%까지 치솟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현재 애프터 마켓에서 0.72%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6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WTI는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8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또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급등이 있었다는 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등 완전한 무장 해제에 합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속보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받쳐주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저스 리스크 완화되고 있고요. 기업들 호실적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